자, 보시면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와 같이 출력되게 해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출력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수가 A는 5, B는 10, 즉 값이 이런 식으로 할당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아무리 출력해봤자 A는 뭐가 나와요? 37 나오는 거는 지금 얘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A는 5가 나오고 B가 10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리 여기다가 뭘 해봤자 이렇게 10과 5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현 시작, 여기 구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건들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건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변수는 뭐가 가능하다? 여기서 변수의 특징을 쓰시면 되는 거죠. 변수는 뭐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진짜 단순하게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A에다가 10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5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변수의 어떤 특징 때문에? 재활용. 그러니까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있던 값과 손절하고 얘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9번째 라인에서는 12, 그 다음에 10번째 라인에서는 5가 이런 식으로 할당이 돼서 출력하게 되면 10과 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거면 굉장히 잘하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뭐래요? 숫자와 사칙 연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숫자와 사칙 연산. 자, 숫자와 사칙 연산 사용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말 그대로 여기서 숫자 쓰면 안 되고 사칙 연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숫자를 썼다거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런 기호를 썼으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죠. 숫자와 사칙 연산 사용하지 말고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일단 이게 탈락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뭐기 때문에 이거는 5잖아요. 그쵸? 이거 변수가 아니라 5죠. 제가 대입연산자 기준 좌측으로 오는 게 변수고 우측은 값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5 더하기 5니까 출력하면 A는 10으로 변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칙연산이 여러분들 뭔진 개념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것들 다 사칙연산이라는데 그것 또한 쓰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변수의 특징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변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오는 건 변수고 우측에 오는 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우측에 오는 게 값이라면 지금 A가 10이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B죠? 그죠?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되는 거예요? B 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B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10이잖아요. 값 10이에요. 변수가 아니라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는 뭐가 할당되는 거예요? 10이라는 값이 할당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 거면 굉장히 잘하셨어요. 진짜로. 왜냐면 뭐 이렇게 접근 못했다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니까 된다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B가 10이 나와버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A에다가 B를 할당했죠. 근데 정확하게는 B가 아니라 얘는 뭐다? 10이잖아요. 10. 근데 B라는 변수에 제가 이렇게 A라는 녀석을 넣었는데, 그러면 A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5라는 값이 남아있나요? 아니죠.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0번째 라인에서 A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5라는 녀석을 손절한 거죠. 5라는 녀석과 손절하고 누굴 선택한 거예요? B라는 값, 즉 10이라는 값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10번째 라인에서 A는 뭐예요?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지금 할당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뭐다? 10인 거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요거를 어떤 원리에서 사칙연산도 쓰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뭐 숫자도 쓰지 않고 풀 수 있을까? 자,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저장하려면 이 변수의 특징을 이용하면 되는데 뭔가를 저장하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어디다 관리를 해요? 요 USB 아니면 외장하드 아니면 뭐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뭔가를 넣잖아요, 중요한 데이터를. 그럼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특징을 했을 때 공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누구죠? 변수잖아요, 그죠? 변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temp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temp는 임시 변수다라는 건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뭐냐면 a라는 데이터예요. a. 그러면 얘는 a인가요? 아니죠. 얘는 a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5잖아요. 5. 그러면 이 temp라는 변수가 지금 뭘 품고 있는 거예요? 5라는 값을 지금 품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무리 실행해봤자 A, B는 결국엔 10인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이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는데 굳이 얘를 도입할 필요가 있나요? 중요한 데이터,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얘가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가 A 대신에 뭘 주면 되는 거예요? 템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얘는 뭐기 때문에? 5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수, 그러니까 숫자와 사칙연산 쓰지도 않아도 이런 식으로 값을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변수 수합.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체인지했다 해가지고,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프로그래머스나 백준이나 뭐 코더 문제 풀 때도 요런 류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체인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